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제목은 만학의 제왕 주역으로 풀어본 풍수지리와 명당입니다. 이 풍수지리도 만학의 제왕이자 세계 최고의 신탁서로 동양학의 알파요 오메가인 주역에서 나왔죠. 사실 세상 모든 학문이 주역에서 나오고 그 직계 자손이 풍수지리, 한의학, 또 맹리학 이렇죠. 주역 이게 귀신 싱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주역이나 불교나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물리학입니다. 종교가 모든 학문의 근본이죠. 종교 밑에 철학이고 철학 밑에 과학이고 과학 밑에 악어들이 쫙 있죠. 공부를 해보면 주역이나 불교가 물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역이 물리학이듯이 풍수지리도 태양, 달 등 주요 별자리 수화, 목, 금, 토성이죠. 기운이 주요 별자리 기운이 땅에 미치는 것을 따지는 천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풍수지리학이 땅과 물과 바람의 형체와 기운만 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하늘의 태양 등 별 기운이 더 크고 우선이다. 천지의 기운이 적절히 합쳐져서 어떤 균형과 조화를 통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와중에 핵심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다. 천지, 하늘은 양이죠. 땅은 음이고, 천지의 기운 해놨는데 하늘의 기운이 70%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죠. 땅과 물의 기운이 30%.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남자는 덩치가 크죠. 또 머리도 좋고. 여자는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상경계통 경영학이나 무역학이나 경제학이나 이걸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뭘 제일 먼저 공부합니까? 경제 원론을 잘 알아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근원이고 근본이고 최고인 주역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풍수지리나 맹리학이나 관상이나 한의학이나 이런 거는 주역의 직계사전이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경제학도가 경제 원론을 처음 보고 달통해야 하듯이 풍수지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이고 근본이고 그 하늘인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된다. 주역을 공부해서 그 진수와 골수를 얻어야 되죠. 나는 주역을 카운트 했는 것만 1000번도 더 읽었습니다. 공자가 주역을 2편 3절 했다 그러는데
공자도 1000번 이상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공자도 1000번은 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따져봅시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잎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잎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문제는 잎은 새로 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을 되면은 색깔이 변해버리고, 겨울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자,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도 수천 가지라가 헤아리기 힘들죠. 못 헤아리죠, 사실상. 그리고 또 가지도 나고 또 부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천 가지, 수십만 나무 잎을 갖다가 단박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 나무의 뿌리와 밑둥치를 알면은 그 수천, 수만 가지와 그 수십만, 수백만 나무 잎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뿌리와 밑둥치를 알면은 이건 또 변하지도 않아. 가지와 나무잎은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지 풍수지리도 그만큼 잘할 수 있다. 주역이 이제, 그런데 주역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0년 공부해도 알까 말까 해요. 한 30년 공부해야 뭐 좀 압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지역이 너무 어려워서 풍수지리부터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그 근본이고 아버지이고 모태이고 하늘이고 처음이고 최고인 지역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풍수지리는 뭐냐? 크게 하늘과 땅 기운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 어떻습니까? 크게는 천지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따지는 게 풍수지리고, 또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또 땅도 있지만 물도 있죠. 근데 아까 하늘 기온은 70%, 땅 기온이 30%라 그랬는데, 이 땅 기온의 30%도 다시 또 나눠보면은 물이 70이고 땅이 30이죠. 자, 크게는 풍수지리라는 것은 크게는 하늘과 땅 기온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따지는 것이고, 그걸 아는 것이고, 작게는 지구에서는 물과 불은 물론 땅과 산, 바람과 물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혈이나 명당이나 같은 개념인데 깊이와 넓이 차이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과 자청령 우백호와 안산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따지는 와중에서 핵심이 어디냐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다. 지구에서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풍수는 음양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따지는 겁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은 음이죠. 불은 또 양입니다. 물과 불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를 또 따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묘해서 물은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음인데 이게 파도가 치고 움직이고 태풍이 일어나죠. 거기서 또 전기도 나오고
물속에는 또 중소수가 들어있어서 이거는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또 저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양이더라. 또 어떻습니까? 땅과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이죠. 그런데 또 산은 높기 때문에 또 양으로도 봅니다. 또 바람과 바람은 움직이죠.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움직이는 물은 양이라 그랬죠. 바람은 이게 하늘 기운인데 햇빛 하늘 기운이 뭡니까? 하늘 기운은 햇빛이죠. 그 햇빛에서 태양풍도 날라오고 햇빛도 날라오고 뭐 저기선 자에선 오만 개 다 날라오죠. 지구를 향해서. 그리고 또 별자리의 기운 수화 목금 토 이 별자리들이 이게 서로 중력으로 밀고 당기고 합니다. 달도 또 지구하고 또 원심력 구심력이 있고 또 중력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죠. 이런 기운들이 하늘 기운이더라. 하늘 기운이 이게 일반 전문가들도 이게 뭐 잘 모르는데 하늘 기운이라는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이다, 태양.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태양신 섬기고 또 배하교 그러죠. 불을 섬기고 아라비아입니까? 저쪽에서 불을 섬기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있더라. 사실 작게는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크게 보면은 모든 생명들은 태양에서 나오죠. 그 태양의 불기운하고 그 물기운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하죠. 이제 크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 풍수지리라는 게 음양의 균형과 조화, 시너지 효과를 따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포인트가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이걸 짚어내는 거죠. 그 어디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가장 잘 돼가 있느냐?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서 시너지 효과가 백배천배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와중에 포인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냐? 관역도 이렇게 사격을 하거나 양궁을 하면은 그 점수가 있죠. 겉에는 점수가 작고 이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서 점수가 높아지죠. 그 중간에 포인트가 어디냐? 요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 당구로 비유하면은 뭐 이렇게 이 각이 있죠. 이뭐 쓰리 쿠션 뭐 이런 거 때리는 이게 각이 있죠. 그건 프로들은 이렇게 요리 때리면 된다는 거 그러는데 그걸 또 말로 설명이 또 할 수도 있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건 고수가 돼야지 그 말을 알아듣죠. 그 이로 말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때려가지고 쓰리 쿠션을 갖다가 해야 되죠. 우리 인체나 예술이나 건물이나 자연이나 농사나 모든 게 천만만상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아름답고 행복하고 번성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가 수레의 양쪽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죠. 자동차도 양쪽 바퀴가 튼튼해야 잘 굴러가고 비행기도 양쪽 날개가 좋아야 잘 날아가죠.
그리고 양쪽 엔진이 다 잘 가동이 돼야 잘 날아가죠. 그래서 풍수 지리는 뭐냐면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이나 대대 논리, 이 대대 논리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 웬만한 사전에도 잘 안 나오던데, 이게 대대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 대대 논리를 알면은 이게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중용의 도와 하늘의 기운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더라. 하늘의 기운은 우리 주역에 보면 낙서와 후천 8개수 원리에 따라 20년 단위로 변합니다. 또 작게는 땅에서 배산임수, 장풍덕수, 배산임수는 다 알죠. 뒤에는 산을 찌고 앞에는 물을 끼고, 장풍덕수는 뭡니까? 바람은 막고 물은 어디에 되는 거죠? 배산임수도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람 상태가 안 온해야 좋더라.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혈과 명당의 위치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요약에서 설명하면은 풍수지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역에서 나왔고, 그 음양의 균형과 조화, 음양의 중도, 음양의 대대논리, 음양의 중용, 이 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핵심이 어디냐, 그 와중에 포인트가 어디냐, 요걸 짚어내는 거다. 이게 하늘과 땅과 물 기운이 아주 알맞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냐, 중용을 이룬 상태가 되냐,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이룬 상태가 되냐, 주역에서 말하는 대대논리를 이룬 상태가 되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거죠. 그 와중에 양궁이나 사격할 때 중심강에 10점짜리 관역이 되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중도라는 게 이게 원시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쭉 중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중도라는 이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한번 꼬아놨어요. 중도만 알면은 또 불교를 다 공부한 거다. 사실 중도를 알고 중도를 행할 수 있으면은 다 알고 깨친 거고 득도한 거죠. 근데 알맞게 한다든지, 알맞게는 우리나라에서 개념입니다. 균형과 조화는 서양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고, 중용은 유교의 중용 아시죠? 그 중도는 불교에서 나온 거고, 대대논리는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이게 알맞게 균형과 조화, 중용, 중도, 대대논리, 이걸 이론상 잘 알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제대로 행하면은 그게 곧 깨침이고 득도한 거고 성인입니다.
근데 어렵죠. 만학의 재앙 주역으로 풀어본 풍수지리와 명당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세 번에 나눠 걸쳐서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역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막 바로 풍수지리를 공부를 해서 이런 소리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은 사람은 풍수지리를 갖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근본이 주역에 있구나. 주역을 공부하지 않고는 풍수지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다시 주역을 공부하러 옵니다. 하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상경계통이 무역과라고 요새 국제통상학과라 그럽니다. 무역과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출발점이고 그 근본인 경제 원론을 갖다가 먼저 공부하고 그걸 달통해야 되더라. 경제 원론만 달통하면은 뭐 사실 공부 다 했죠.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 원론의 그 챕터라 그럽니까? 그 절절을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응용하고 그것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